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세 김칠순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우리 영감 생각하니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네요. 5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가셔서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눈물바다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어요. 영감도 제가 이렇게 울고만 있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나름대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가 들어와요. 작은 텃밭에서는 새싹들이 쑥쑥 자라고 있죠. 영감이 좋아했던 상추도 심었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당신 생각나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 산책은 제게 꼭 필요한 일과예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걸음이 느리긴 해도 꾸준히 걸어요. 영감님과 함께 걷던 길이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오늘도 산책하세요? 건강해야 우리 손주들 얼굴도 오래 보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어요. 물 말아서 김치나 생선에 먹어요. 나물 몇 가지도 곁들이고요. 영감님이 살아있었다면 또 잔소리했겠죠. 여보, 그렇게 맹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 점심 무렵이면 동네 친구들과 만나요. 경로당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놀이도 하며 시간을 보내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아이고, 할매. 오늘은 내가 이길 테야. 흥, 어디 한번 해보시지. 우리 영감이 하늘에서 도와줄 거야. 오후에는 텃밭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해요. 가끔 자식들이 들러 얼굴을 비추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반갑고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시간이 방해받는 것 같아 살짝 부담스럽기도 해요. 저녁이면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뉴스도 보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봐요. 가끔은 옛날 사진첩을 꺼내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요. 영감과 찍은 사진들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이내 미소 짓게 돼요. 좋은 추억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조용하지만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요? 글쎄요, 때로는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좋아요. 제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영감도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제 자식들이 점점 더 자주, 더 깊숙이 제 삶에 관여하기 시작했거든요. 큰딸 은영이는 주말마다 와서는 난리를 피워요. 엄마,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에요. 냉장고도 정리하고 옷장도 정리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네 도움을 달라고 했니? 평생 해온 방식인데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릇장을 열더니 또 쯧쯧거리는 거예요. 어머, 이런 오래된 그릇들은 버려야 해요. 새 그릇으로 바꿔드릴게요.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아. 이게 다 네 아버지랑 쓰던 거라고. 추억이 담긴 건데 함부로 버려. 네가 뭔데? 옷장은 또 어떻고? 엄마, 이런 옛날 옷들은 다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아이고 참. 이 옷들이 다 내 인생이야. 네 아버지가 사준 옷도 있고 너희 어렸을 때 입었던 옷도 있어. 이런 걸 어떻게 버려? 그러더니 이제는 내 밥상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엄마, 이런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식 만들어 올게요. 야, 내가 언제 건강식 달라고 했니? 평생 먹던 음식인데 먹지 말라는 거야? 처음엔 우리 딸이 날 위해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 있죠?
숨통이 막혔어요. 내 생활, 내 추억, 내 입맛까지 다 뺏어가는 것 같아서 속이 터졌어요. 한 번은 제가 말했어요. 은영아, 엄마는 이대로도 좋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 방식대로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내가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시라고요. 이 녀석아. 내가 언제 너 보고 내 건강 걱정하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넌 네 살 길이나 잘 살아. 내가 늙었다고 다 끝난 줄 아나 봐. 천만에.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누가 뭐라든 내 맘대로 살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알았어? 둘째 아들 기철이는 은영이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동안 이 녀석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와서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 아들이 날 걱정하는구나 싶었죠. 천만의 말씀. 어머니 통장 좀 볼게요. 사기라도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러더니 점점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내가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심지어 잔소리까지 해대요. 어머니 이런데 돈을 쓰시면 안 돼요. 전략하셔야죠. 야,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아. 내가 평생 살림하면서 돈 관리도 못할 것 같아.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내가 다 관리했어. 네가 뭔데 참견이야? 어느 날은 보험 서류를 들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 보험 들어야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내 의사는 안 물어보고 왜 마음대로 결정해? 억지로 내 명의로 이것저것 들더니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사세요. 야, 이 녀석아. 내가 죽었냐?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내 돈을 네가 관리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내가 평생 살림했는데 돈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이 녀석 말을 듣나요? 오히려 더 심해져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녀석아.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내가 너 낳고 키웠지 네가 날 낳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자식 키우느라 고생은 했어도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 통장, 내 재산인데 내 맘대로 못 쓴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래, 나 나이 들었어. 근데 그게 뭐?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나 본데 천만에.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누가 뭐라든 말이야. 자식들아 잘 들어. 나 아직 멀쩡해. 내 돈 내 맘대로 쓸 거야. 니들이 뭐라 하든 말이야. 알았어? 막내딸 미영이. 큰딸이랑 아들도 문제지만 이 녀석은 정말 가관이에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난 평소처럼 산책 다녀와서 커피 한 잔 하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미영이가 애들 데리고 들어오더니 엄마, 잠깐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 좀 봐주세요. 이러더니 애들 가방만 팽개치고 도망가듯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언제 애 봐준다고 했니?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말이야. 갑자기 손주들이랑 남겨졌는데 이 녀석들이 또 말썽이에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놀이터 가고 싶어요. 아이고 참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었는데 다 취소해야 했어요. 미영이한테 전화해봤죠. 그런데 이 녀석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연락 두절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하죠.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있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애들 맡기고 사라져요. 내 일상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요. 산책, 꿈도 못 꿔요. 애들 때문에 발 묶이지.
친구들 만나기로 해놓고 파투 낸 거 몇 번인지 몰라요. 병원 예약도 미뤄야 했어요. 내가 뭐 한가한 노인네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한 번은 미영이한테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도 일정이 있어. 미리 얘기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야, 이 망할 녀석아. 내 시간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냐? 나도 내 삶이 있어. 내 시간이 있다고. 네가 뭔데 내 시간을 마음대로 써. 그래, 손주들 귀엽고 사랑스럽지. 근데 말이야, 내 나이에 갑자기 애들 떠맡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몸은 몸대로 축나고 정신은 정신대로 없어져. 여러분, 세상에 자식 위에 산다는 게 이런 건가요? 내 인생 다 버리고 애들 봐주는 게 효도받는 거예요? 천만에. 나도 내 삶이 소중해. 내 시간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고. 자식들아, 잘 들어. 나도 인간이야.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내 삶이 있고 내 시간이 있어. 그걸 존중해줘. 애 맡길 때는 미리 연락하고 내 일정 확인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시간 많다고? 천만에. 나도 바쁜 사람이야. 내 인생 즐기느라 정신없어. 네가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바쁠 수도 있어. 알겠어? 이제부터 난 내 삶을 살 거야. 손주 돌보는 건 좋아. 근데 그건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할 거야. 너희 맘대로 내 시간 뺏지 마. 알았어? 손주들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때론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큰 손주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들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깜짝 놀라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웬걸, 허락도 없이 친구들을 데려온 것도 모자라 집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더라고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줄 알아?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오히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대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당장 음악 꺼. 여긴 클럽이 아니라 할머니 집이야.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아이들은 마치 이곳이 자기들 놀이터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과자를 먹으면서 부스러기를 온 집안에 흩뿌리고 소파에서 뛰어다니고. 그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다 돌려보낼 거야. 제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아이들이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할머니, 우리가 치울게요. 뒤늦게 미안해하는 척 하더니 대충 치우고는 또다시 시끄럽게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내 집인데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날 이후로 손주들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다음부터 이러면 절대로 용서 못해. 할머니 집에 올 때는 반드시 먼저 연락하고 허락받고 와. 알겠어? 단호하게 말했죠. 놀랍게도 그 뒤로는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손주들한테 끌려다닐 순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공간이 있어요. 그걸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단호하게 대해야 할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제 자식들이 제 건강을 어떻게 간섭하는지 들어보세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큰딸이 약 봉지를 한아름 들고 왔어요. 엄마, 이 약들 꼭 드셔야 해요. 하루 3번, 식후 30분에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바로 쏘아붙였죠. 내가 언제 이런 약 달라고 했니? 난 멀쩡해. 이런 약 안 먹어도 돼.
그랬더니 아들까지 한마디 거들더군요. 어머니 예방 차원에서 드셔야 해요. 우리가 다 알아보고 온 거예요. 내 몸도 아닌 것처럼 구는 꼴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필요 없는 약은 안 먹을 거야. 끝까지 강요하면 아예 문 닫아걸 줄 알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운동기구를 사다 놓고는 매일 운동하라고 닥달해요. 어머니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해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또 쏘아붙였죠. 내가 언제 운동 못한다고 했니? 난 매일 아침 산책하고 있어. 그게 내 운동이야. 네가 정해준 대로 할 필요 없어. 병원 방문은 또 어떻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끌고 가려고 해요. 어머니 정기 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큰 병 되기 전에 미리 발견해야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아프면 내가 알아서 갈게. 괜히 병원 들락날락 하다가 오히려 병 얻을라. 그만 좀 간섭해. 심지어 제 생활 습관까지 바꾸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못 먹게 하고 취미 생활도 건강에 안 좋다며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요? 난 이대로 살아왔고 이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자식들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간섭할 순 없어요. 결국 제가 선을 그었어요. 이봐 다들 들어.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참견하지 마. 필요하면 내가 말할게. 알았지? 여러분, 우리 나이에도 우리의 의지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고 너희는 너희 삶이나 신경 쓰라고요. 이제는 제 사회생활까지 간섭하려 드는 자식들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자식들이 찾아왔었는데 제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옷을 갖춰 입고 나가려는데 큰딸이 눈을 흘기더니 말하는 거예요. 엄마, 또 나가세요? 위험해요. 집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부터 너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했니? 그랬더니 아들까지 거들더군요. 어머니 길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연세가 있으신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 철딱서니 없는 애도 아니고. 그래서 딱 잘라 말했죠. 내가 몇 살인지는 나도 알아. 하지만 내 친구들 만나는 건 내 삶의 즐거움이야. 네가 뭔데 그걸 막으려고 해? 그 뒤로도 자식들은 계속 제 외출을 못마땅해 했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저와 만나지 말라고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이봐, 내 친구들한테 연락한 거 맞아? 다시는 그러지 마. 내 인간관계에 끼어들지 마. 결국 제가 엄하게 말했어요. 내 삶을 이렇게 통제당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족 행사는 또 어떻고요? 제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참석하라고 강요하더라고요. 큰 손주 돌잔치 때였어요. 그날따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가기 힘들다고 했죠.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랬더니 작은 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손주 돌잔치를 빠지세요? 다들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가기 싫어져요. 제 건강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와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미안하지만 난 정말 못 가겠어. 내 몸 상태를 네가 어떻게 알아? 다음에 보면 되지. 그랬더니 이번엔 아들이 전화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 행사인데 어머니가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들 섭섭해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화가 나요. 저도 가고야 싶죠. 갈 상황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갈 수 있을 때 가고 못 갈 때는 못 가는 거야. 이렇게 강요하면 오히려 더 가기 싫어져. 이해 못 하겠으면 할 수 없고. 가족 행사 때마다 이런 실랑이를 벌여요. 제 건강 상태는 아랑곳 없이 무조건 참석하라고 하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행사에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과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이라면 과감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자식들이 제 사회생활을 제한하고 가족 행사에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살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은 제가 결정해요. 자식들 말대로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이에도 우리만의 삶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권리니까요. 이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제 삶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밉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5시 반이었죠. 6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마당에 핀 국화 향기도 살랑살랑 코끝을 스쳤어요. 그때만 해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늘도 맑고 기분도 좋았거든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미역국에 밥 한 공기였어요. 돌아가신 영감이 좋아하던 음식이죠. 매달 15일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요. 영감 생각도 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큰딸 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부터 전화가 오니 뭔가 싶더라고요. 엄마, 오늘 집에 들를게요. 대청소 좀 해드리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은영이가 청소한다고 하면 늘 제 물건을 마음대로 정리하려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끼던 화분을 버리려고 해서 말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말했죠. 은영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은영이가 고집을 부리더군요. 엄마, 제발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연세에 힘든 일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제가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나이도 아니고 청소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애의 고집을 꺾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았죠. 은영이가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포기를 모르거든요.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으로 향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 재래시장이에요. 꽤 오래 다닌 시장이라 이제는 제 집 같아요. 오랜 단골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신선한 채소도 사고 가끔은 만나는 친구들과 시장 구경도 하죠. 특히 순대국밥 맛집이 있어서 그걸 먹으러 가는 재미도 있어요. 이날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 시면 집에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옛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골목을 들어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집 앞에 대형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집 물건들 같았거든요. 설마. 불길한 예감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 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40년 넘게 써온 소파는 사라지고 없었고 대신 가죽 재질의 새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그 소파에는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모르는데 주방에 들어가 보니 제가 아끼던 그릇들도 모두 사라지고 새 그릇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집 올 때 가져온 녹그릇, 결혼 기념일에 영감이 사준 커피잔 세트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은영이가 다가왔어요.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어떠세요? 깨끗하고 새로워졌죠? 그 순간 저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 인생 78년 동안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이러라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엄마, 저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이 오래된 가구들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편하시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뜩 하는 게 있었어요. 영감의 책상.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책상은 영감이 쓰던 거였어요. 영감이 죽고 나서 저는 그 책상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영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책상이었는데 은영아, 아버지 책상은 어딨어? 당장 말해. 은영이의 대답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낡은 책상요? 다른 것들이랑 같이 버렸어요. 엄마, 새 책상 사드릴게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책상 서랍에는 영감이 내게 준 옷반지가 있었는데 영감이 나에게 결혼할 때 준 선물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다니. 이건 단순한 물건의 손실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한 부분, 제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제정신이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 책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나 해? 네가 뭔데 내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책상에 뭐가 있었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내 보물 1호. 나에게 너무 소중한, 너는 상상도 못할 물건이 들어있었어. 앞으로 다시는 구하지도 못할 물건이 들어있다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아니면 제가 다시 사드릴게요. 사준다고? 네가 그걸 무슨 수로 구해와? 그 책상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네 아버지가 나한테 청혼할 때 준 내 보물이었어. 그 옷반지는 나의 소중한 추억이었어. 우리의 5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이었다고. 근데 넌 그걸 그냥 버렸어. 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거야. 내 추억, 내 과거, 내 정체성. 몰랐다고?
그래서 남의 물건을 맘대로 처분해도 돼?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 내가 평생 모아온 추억들, 네 아버지와의 기억들, 그게 다 어디로 갔지? 넌 그걸 다 쓰레기처럼 버린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아. 내가 그렇게 키웠니?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그것도 네 엄마 물건을.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알아? 내가 평생 모아온 추억들, 네 아버지와의 소중한 기억들,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넌 그걸 다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거야. 네가 뭔데 그럴 수 있어? 그 낡은 소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나 해? 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음마 뗀 곳이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라고. 근데 넌 그걸 그냥 버렸어? 그 그릇들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야. 50년 넘게 쓴 거라고. 매일 아침 네 아버지 밥 담아주던 그릇이야. 근데 그걸 새 것이랍시고 바꿔 치우는 게 효도야? 옷장에 있던 옷들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는 거였어. 네 아버지가 은퇴하고 처음 사준 옷, 너 대학 합격했을 때 둘이 기념으로 같이 산 옷,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함부로 버릴 수 있어? 이 모든 걸 네가 어떻게 하룻밤새에 없애버릴 수 있니? 네가 뭐라고 그래? 날 위해서 했다고? 건강을 위해서? 더 편하게 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겨. 내 편의는 내가 결정해. 넌 그저 네 맘대로 한 거야. 네 기준으로 판단하고 네 맘대로 결정한 거라고. 난 늙었지만 바보가 아니야. 아직도 멀쩡해. 내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 근데 넌 그걸 무시했어.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했잖아. 이제 어쩌자고? 다시 가져올 수 있어? 내 추억들, 내 보물들 다시 가져올 수 있냐고. 못 가져오지? 그래, 못 가져와. 영원히 잃어버렸어. 네가 망쳐놓은 거야. 앞으로 절대로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내 방식대로 살게 놔둬. 네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해도 난 원치 않아. 알았어?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건 내 선택이야.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좀 알겠어?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분노와 상실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삶의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당장 가서 그 책상 찾아와. 못 찾으면 너랑 절교할 줄 알아.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잊어버릴 거야. 은영이는 허둥지둥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일어났죠.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요. 자식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순 없어요. 며칠 동안 은영이와 다른 자식들이 책상을 찾아다녔어요. 온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며 고물상을 찾아가 봤대요. 하지만 헛수고였어요. 제 보물은 영영 사라져 버렸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번갈아 찾아와 위로한다고 했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위로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생각이나 해.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가 알기나 해. 그 반지에 담긴 추억을 어떻게 돌려놓을 거야? 아들이 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새 가구가 더 좋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새 반지를 사드릴게요. 더 좋은 걸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거든요. 네가 사준 새 반지가 네 아버지가 주신 반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반지에 담긴 50년의 세월을 어떻게 새 반지가 대신해? 넌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작은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낡은 물건들 버리고 새 출발하세요. 이참에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났어요. 내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화가 났죠. 너희들 내가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난 그 낡은 물건들 속에서 행복했어. 그게 내 삶이고 내 역사야. 그걸 너희가 어떻게 함부로 버려?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 일쑤였죠.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날 위해 그런 거라고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삶이 통제당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로 나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과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졌어요. 새로 들어온 가구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요. 자식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엄마, 오늘은 제가 가서 반찬 해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아, 신경 꺼라. 나 혼자서도 잘해.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내 인생이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자식들의 선의가 오히려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작은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나 걱정하지 마. 난 멀쩡해. 오히려 너희들이 내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게 더 큰 문제야. 작은 딸은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그저 엄마를 위해서. 그래, 날 위해서 그랬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너희는 내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자식들을 원망하는 제 모습이 못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을 더 고민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자식들 맘도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야, 내 삶이야.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해.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집 비밀번호를 바꾸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러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것이 내 독립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새로운 번호를 누르면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 집에 올 때는 꼭 미리 연락해.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 자식들은 처음에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때 제가 대답했죠. 별일 없다. 그저 엄마의 공간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너희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삶도 소중하니까. 이해해라. 근데 내 집에서 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는데 왜 난리야? 답장을 하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자식들이 이해해 줄까 걱정도 되고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고민도 됐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내 권리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야.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우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우리의 삶은 사라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니까요. 그날 밤 자식들 반응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큰딸 은영이가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전 바로 쏘아붙였죠. 잘못?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게 잘못이지. 내 의지를 무시한 게 잘못이야. 내 물건을 마음대로 버려놓고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게 할 말이니? 은영이가 항변하더군요. 엄마를 위해 한 일인데 왜 이러세요? 그 낡은 가구들 버리고 새로 해드린 것도 다 엄마 편하시라고 한 거예요. 반지 버린 건 실수라고요. 그 말에 전 더 화가 났어요. 누가 그러래?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그건 네 맘대로 결정한 거야. 내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넌 아직도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 모르는구나. 아들 기철이도 전화로 따지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이러세요? 위험하면 어떡해요? 걱정? 그게 걱정이야? 내 인생 망치는 게 걱정이야? 난 아직 멀쩡해.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나이가 아니야. 작은 딸 미영이는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내 의지를 무시하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독선이야. 처음에 자식들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았죠. 내 삶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은영이가 어느 날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의사를 무시해서 죄송해요. 반지 버린 것도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내 의견부터 물어봐. 기철이도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과했네요. 앞으로는 어머니 의견을 존중할게요. 전 단호하게 대답했죠.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널 키웠지 네가 날 키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순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니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누가 들이닥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맘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죠. 문득 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동네 요가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꽤 유연해졌어요. 이 나이에 요가를 배우냐고요? 왜 못 배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동네 노인 대학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다니까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요. 은영이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식사 잘 챙겨 드시죠? 엄마는 알아서 잘 챙겨 드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 나도 손 있어. 내 음식은 내가 잘 해먹는다. 너는 네 가정이나 써. 기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병원 혼자서 잘 다니시죠? 걱정 안 해도 되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난 혼자서도 충분히 병원 다닐 수 있어. 애들이나 신경 써라. 미영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심심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난 심심할 틈이 없어.
내 인생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여러분,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예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거나 눈치 안 봐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우리의 삶은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니까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큰딸 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혹시나 싶어서 옆 동네 고물상에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랬더니 아버지 책상이 거기 있더라고요. 옆 동네 고물상 주인이 지나가다 가져갔대요. 우리가 이 동네만 찾아서 못 찾은 거예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 책상, 그 안에 있던 옥반지. 은영아, 그래서 어떻게 됐니? 제가 서랍을 열어봤더니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반지가 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주신 그 옥반지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엄마, 제가 지금 가져갈게요. 금방 갈게요. 1시간 후, 은영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은영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건넸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전 반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고마워. 하지만 앞으로는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됐어요. 자식들은 제 독립성을 인정하게 됐고, 저도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게 됐죠.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자식들과 대화를 할 때면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자식들도 저를 한 인격체로 대하고 저도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 경험을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처음엔 다들 놀라더니 나중엔 부러워하더라고요. 칠순 씨,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몇 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여러분의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곧 자식의 행복이 될 거예요. 둘째, 자식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셋째,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에요. 넷째, 여러분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세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위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들 때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다섯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아 실현의 시기일 수 있어요. 여섯째, 자식에게 의지하되 종속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당당히 요청하되 모든 걸 자식에게 맡기진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감정, 생각, 욕구를 숨기지 말고 표현하세요.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결국 자식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삶이 꼭 외롭고 쓸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즐길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난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볼 거야.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파이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